촛불과 태극기로 완전히 이제 국민들이 양분됐잖아요. 예. 그러면서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고 중도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고 아하. 양극단은 서로 자기 편을 끌어들이려고 마구 땡기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도가 지금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극우와 예. 진보 진영만 거의 눈에 보이고 중간 지대가 설 자리가 없는 이 국면에서 바른정당 같은 약간 중도 보수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 그리고 좀 특히 합리적인 보수를 표방을 했죠. 예, 국민의당도 마찬가지 같아요. 이런 중간 정당들이 좀 자리가 좀 좁아지지 않나. 예. 국민의당은 그래도 이제 조금씩 뭐 지지율이 나왔다가 또 주저앉았다가 또 그러는데 당 칼라로 보면 정치적 성향 말고 칼라로 보면 정의당하고 비슷해요. 정의당도 인기 좋은 분들 많잖아요. 노회찬 의원님, 그럼요. 심상정 의원님. 유시민 아니 거기는 무슨 방송하는데 시청률이 거의 10%가 나와요. 그럼 그거 당에다 갖다 붙이면 당 지지율이 10%야. 근데 당 지지율은 반도 안 돼. 반도 안 되고. 예. 아무래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전문가시죠. 잘 알죠. 잘 알지요. 네, 잘 알죠. 왜 저렇게 버티고 있어요? 자택에서. 지지자들을 결집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지금까지 이 국면이 지난 10월 달 최순실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일관되게 오시잖아요. 예. 나는 선의로 했다. 처음에는 하지 않았다 하시다가. 한 푼 먹은 거 없다. 근데 본인의 계좌로 들어간 게 지금 드러난 건 없지만 어쨌든 헌재가 밝혔잖아요. 예. 최순실 씨의 사익을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 분명하다. 아하. 그렇게 말씀하면 전제의 판결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검이나 검찰에서 발표한 모든 물증들 다 그렇게 나오고 관련자들의 증언이 일관되잖아요. 예. 그리고 또 서로 일치하고. 그러니 뭐 그거는 대통령이 덮을 수는 없죠. 예. 아니 그런데 네. 우리가 이제 전에 여기서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얘기도 했는데 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그런데 이제 그게 어때 진짜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5단 케이크를 준비했대잖아요. 탄핵 전에. 네, 뭐 심지어 일설에 의하면 531 또는 621. 621, 531. 아니요. 431, 521. 521. 네. 그 보고를 받으셨다는 거고. 아하. 뭐 인용 기각 각하의 그렇죠. 비율이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총리 교체 그다음에 민정수석과 정무수석을 누구로 교체할 건지 국정구상까지 거의 하셨다는 거잖아요 전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복귀해서 어떻게 내가 국정을 끌고 가겠다 이런 구상에 부풀어 계시다가 탄핵 8대 0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고 수습이 잘 안 됐다 이런 설이 있잖아요. 그런 소문까지. 근데 그 믿어지세요 그게? 믿어지지 않죠. 아니 옆에서 지근거려서 지켜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상식은 좀 우리하고 다르죠. 상식하고는 괴리가 굉장히 많은 그때 분이죠. 모실 때도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은 안 들었어요? 2007년에 대변인 선대위원장을 네. 서울 지역 선대위원장을 제가 해보고 뭐가 너무 다르다. 그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저는 이제 멀어졌잖아요. 예. 멀어지고 사실 뭐 그때부터 거의 쫓겨난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공천도 안 되고 그럴 때 이제 제가 본 바는 예. 우리들하고 생각이 너무 다르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아. 의사결정 구조라는 게 이게 지극히 상식적이지 않다. 그때는 어딘가에 전화를 하든가 계속? 전화를 하는 거를 뭐 많이 본 적은 없는데 예. 왜냐하면 이분은 핸드폰을 갖고 계시질 않으니까 전화하는 걸 제가 볼 수는 없죠. 예. 초등학생도 갖고 있고 유치원생도 갖고 있는 핸드폰을 이분은 갖고 있지 않잖아요. 옆에 있는 이제 소위 3인방으로 알려진 그 보좌관들이 예. 전화를 들고 이제 바꿔주고 하는 거니까.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예. 근데 주로 이제 안봉근이 전화 바꿔주는 역할이죠. 예. 근데 그러니까 본인이 전화를 거는 건 없어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전화를 바꿔주거나 걸어주거나 하는 건데 우리끼리 본인도 참여한 회의에서 주요한 의사결정을 분명히 하고 본인도 동의해서 예. 했는데 불과 얼마 후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그 의사결정을 뒤집으면서 왜 뒤집는지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본인의 의사결정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3자가 바꿨구나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잖아요. 그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비선이 있구나 하는 확신은 했지만 그때는 비선이 누군지 몰랐고. 비선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럼요. 왜냐하면 공식 라인과 앉아서 공식 회의에서 본인도 참여하고 본인도 동의를 해서 결정을 했는데 밖에 나가서 불과 몇 분 만에 다시 저한테 전화를 해서 결정을 바꿨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공식 라인에 없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서 바꾼 거잖아요. 본인의 생각이 바뀌지 않고 그런 게 본인은 우리하고 같이 있으면서 같이 동의를 했으니까. 하고 했으니까. 아하. 그럼 밖에 있는 비선 공식 라인에 회의에 없던 사람하고 얘기해서 바꾼 건데 그럼 비선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너무 당혹스럽겠네요. 그럴 때는. 예, 근데 설명을 못 해요. 왜 바꾸는지. 그냥 바꾸는 거죠. 힘이 곧 법이다. 근데 왜 바꾸냐고 계속 물어보고 왜냐면 물어보셨어요? 제가 물어보죠. 그러니까 싫어했구나. 바꾼다는 가야지. 아니 이걸 왜 바꾸냐 물어보죠. 왜냐하면 그 바꾼 결정을 이행하려면 상대방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왜 예. 바꾼다는 거를. 사람이 납득이 안 되는데 일을 하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납득이 되게 설명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면 설명이 없죠. 그냥 바꾸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가까이 있기에는 너무 합리적인 분이셨네. 죄송해요. 뭐가 아니 합리적인 게 뭐가 이제 자꾸 따지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 싫으셨다. 그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자들한테 가서도 왜 바꾼 게 좀 이상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리고 제가 왜 이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돼요? 왜 바꾼다고? 대변인이니까. 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왜 바꾼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걸 싫어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35. 청취자의 문자는 봉도사도 춤추게 한다. 하루라도 정봉주의 정치쇼를 듣지 않으면 귀에 가시가 돋칩니다. 가시 빼주는 정치계의 목수. 목수 하니까 좀 어서 많이 들은 것 같죠. 예수님께서 목수입니다. 네. 나사렛의 오늘 너무 세게 나갔어. 나사렛의 목수였죠. 예, 금순님 정봉주의 정치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1771님 이혜은 의원님 목소리가 멋지시네요. 노래 한 곡 하시면 엄청나실 듯. 바른정당 지지율이 2배가 가면 두 자릿수 10이 넘어가면 노래하실 것 같습니다. 5895님 푸근한 모습 직설적인 모습 좋습니다. 팬클럽에 가입하고 싶습니다. 팬클럽 이름은 훈훈한 장재균님 사람은 좋은데 당이 싫으면 어떡하죠? 조윤선 장관 보면서 어떠신지 김무성 재등판론은 어떻게 돼? 이건 문자가 아니네. 이거 그 PD가 한 걸 내가 읽어버렸네. 그래서 21일 9시 30분 출두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사실은 원래대로 하면은 안 하실 분이라고는 봐왔는데 예. 지금은 구속을 상당히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아무도 안 했는데. 보면은 구속이 될까 두려워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럼 현실 인식이 이제 정사로 온 건가요? 본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두려워하시죠. 그러기도 하고 헌재 판결문에 보면 분명히 그동안 은폐하고 검찰 수사, 특검 수사 전면 거부하면서 협조하지 않은 게 중대한 헌법 수호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탄핵의 중요한 사유라고 분명히 못 박았잖아요. 그 부분에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대통령 대리인 측이 나오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그동안 대통령이 일단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 했죠. 예, 나오겠다고 물론 안 했고. 적극 협조하겠다는 얘기를 본인 입으로 얘기해놓고 또 그동안 계속 몇 달을 어겨오신 분이라 믿을 수는 없지만 저는 이번에는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물론 100% 보장은 안 돼요. 그런데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하다가 구속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조금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버티다가. 예. 그래서 이번에는 그동안 이제 구속의 두려움이 없으면 대통령 자리에 계속 계시는 분이라면 상태라면 나오지 않을 뿐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근데 이번에는 구속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변수가 될 것 같아요. 협조 안 하면 구속될 수도 있겠다. 네. 일각에서는 버티다가 강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를 던질 것이다. 그럴 가능성도 있긴 있어요. 어느 쪽으로 더 보세요? 우리는 양쪽으로 다 보는 분들은 안 부르거든. 어느 쪽으로 더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지금은 구속을 좀 두려워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올 거다. 나올 가능성이 좀 더 있어 높다.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나경원 의원과 조윤선 의원은 두 분이 그런 얘기 좀 안 물어보면 안 돼요? 아니 그 두 분은 네. 이제 경쟁 관계라고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무슨 경쟁 관계는요? 아니 근데 네. 이혜훈 의원님은 조금 틀리지 않나요? 두 분끼리 싸우라 그러고 나는 정책통이다. 그러게 말이야. 예.
두 분은 뭐 다른 거로 승부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으나 나는 정책통이다. 예. 나한테 왜 그런 거 물어보냐? 아니, 그 물어보는 사람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PD가 물어봤거든요. 네, 한마디 해주세요. 그 두 분은 정책 갖고 승부하는 거 본 적 없고 정책 얘기하는 거 본 적 없고. 미용실 가서 승부하죠. 저는 정책 얘기만 하니까. 그럼요. 그 두 분 얘기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와요. 예, 그리고 예. 박근혜 대통령이 싫어하게 생겼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미용실 승부에 강하거든요. 그 두 분이 좋아. 아, 그럼 세 분을 그렇게 묶어주세요. 그럼요. 예. 미용실 팀으로. 앞으로 이제 서울대 8학번 3인방에서 이혜훈은 빠집니다. 자, 9677님 정치 관심 없던 50대 후반 주부인데요. 정치쇼 듣고 채널 고정하고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아, 우리 곧 조금 지나면 이거 공개 방송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좀 잘 나가는 주부님들 다 오실 것 같아 걱정입니다. 우리 정봉주 의원님 예, 정치 빨리 복귀하셔야겠어요. 예. 그런데 그냥 방송만 하죠. 뭐 정치 복귀합니까? 아, 예. 정치권이 예. 우리 정봉주 의원님 같은 분 정말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다음에 한번 통으로 쫙 뽑고 네. 오늘은 인사하고 끝내야 될 것 아, 같습니다. 그래요? 시작하다 끝나네 그냥. 네.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인사하시고. 아쉽습니다. 다시 또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종종 나와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종종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뵐게요. 알겠습니다. 나요. 옆에 있는 이제 소위 3인방으로 알려진 그 보좌관들이 예. 전화를 들고 이제 예. 바꿔주고 하는 거니까.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예, 근데 예. 주로 이제 안봉근이 전화 바꿔주는 역할이죠. 예. 근데 그러니까 본인이 전화를 거는 건 없어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전화를 바꿔주거나 걸어주거나 하는 건데, 우리끼리 본인도 참여한 회의에서 주요한 의사결정을 분명히 하고 본인도 동의해서 예. 했는데 불과 얼마 후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그 의사결정을 뒤집으면서 왜 뒤집는지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본인의 의사결정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3자가 바꿨구나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되잖아요. 그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비선이 있구나 하는 예. 확신은 했지만 그때는 비선이 누군지 몰랐고. 비선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럼요. 어허. 왜냐하면 공식 라인과 앉아서 공식 회의에서 본인도 참여하고 본인도 동의를 해서 결정을 했는데 밖에 나가서 불과 몇 분 만에 다시 저한테 전화를 받고 수습이 잘 안 됐다 이런 설이 있잖아요. 그런 소문까지. 근데 그 믿어지세요 그게? 믿어지지 않죠. 아니 상- 옆에서 지근거려서 지켜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상식은 좀 우리하고 다르죠. 어. 상식하고는 괴리가 굉장히 많은 그때 분이죠. 모실 때도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은 안 들었어요? 2007년에 대변인 선대위원장을 네. 서울 지역 선대위원장을 제가 해보고 뭐가 너무 다르다. 그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저는 이제 멀어졌잖아요. 예. 멀어지고 사실 뭐 그때부터 거의 쫓겨난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공천도 안 되고 그럴 때 이제 제가 본 바는 예. 우리들하고 생각이 너무 다르다. 음. 그리고 또 이제 이 의사결정 구조라는 게 이게 지극히 상식적이지 않다. 그때도 어딘가에 전화를 하든가 계속? 전화를 하는 거를 뭐 많이 본 적은 없는데 예. 왜냐하면 이분은 핸드폰을 갖고 계시질 않으니까 전화하는 걸 제가 볼 수는 없죠. 예. 초등학생도 갖고 있고 유치원생도 갖고 있는 핸드폰을 이분은 갖고 있지 않자 관련자들의 증언이 일관되잖아요. 예. 그리고 또 서로 일치하고 그러니 뭐 그거는 대통령이 덮을 수는 없죠. 예. 아니 그런데 네. 우리가 이제 전화해서 리플레이 증후군이라는 얘기도 했는데 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그런데 이제 그게 어때 진짜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게 5단 계획을 준비했대잖아요. 탄핵 전에. 네, 뭐 심지어 일설에 의하면 531 또는 621 621 531 아니요. 431 521 521. 네. 그 보고를 받으셨다는 거고 아하. 뭐 인용 기각 각하의 그렇죠. 비율이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총리 교체 그다음에 민정수석과 정무수석을 누구로 교체할 건지 국정구상까지 거의 하셨다는 거잖아요 전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복귀해서 어떻게 내가 국정을 끌고 가겠다 이런 구상에 부풀어 계시다가 탄핵 8대 0이라는 충격적인 결과. 시청률이 거의 10%가 나와요. 그럼 그거 당에다 갖다 붙이면 당 지지율이 10%야. 근데 당 지지율은 반도 안 돼. 반도 안 되고. 네. 아무래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전문가시죠. 잘 알죠. 잘 알지요. 네, 잘 알죠. 왜 저렇게 버티고 있어요? 자택에서.
지지자들을 결집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지금까지 이 국면이 지난 10월 달 최순실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일관되게 오시잖아요. 예. 나는 선의로 했다. 처음에는 하지 않았다 하시다가. 한 푼 먹은 거 없다. 근데 본인의 계좌로 들어간 게 지금 드러난 건 없지만 어쨌든 헌재가 밝혔잖아요. 예. 최순실 씨의 사익을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남용했다. 것이 분명하다. 아하. 그렇게 말씀하면 전제의 판결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검이나 검찰에서 발표한 모든 물증들 다 그렇게 나오고 촛불과 태극기로 완전히 이제 국민들이 양분됐잖아요. 예. 그러면서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고 중도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고 아하. 양극단은 서로 자기 편을 끌어들이려고 마구 땡기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도가 지금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극우와 예. 진보 진영만 거의 눈에 보이고 중간 지대가 설 자리가 없는 이 국면에서 바른정당 같은 약간 중도 보수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 그리고 좀 특히 합리적인 보수를 표방을 했죠. 예, 국민의당도 마찬가지 같아요. 이런 중간 정당들이 좀 자리가 좀 좁아지지 않나. 예. 국민의당은 그래도 이제 조금씩 뭐 지지율이 나왔다가 또 주저앉았다가 또 그러는데 당 칼라로 보면 정치적 성향 말고 칼라로 보면 정의당하고 비슷해요. 정의당도 인기 좋은 분들 많잖아요. 노회찬 의원님, 그럼요. 심상정 의원님. 유시민 아니 거기는 무슨 방송하는데